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어차피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를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제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좀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도 주식인데, 중간중간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조금 간혹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부동산 거품. 자, 제가 보니까 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삼성 아파트가 70억이고 저기 반포 어떤 아파트는 50억이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좀 주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는 제가 아니지만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살펴봅니다. 그럼 부동산이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는 기업이 먹고 잘 살고 하게 되고 돈을 잘 벌면요. 당연히 이제 그로 인한 효과로 사람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지죠.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고 고용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취업이 잘 되고 그 취업이 잘 돼서 이제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다 보니까 또 집도 늘려가고 하고 차도 좋은 거 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값도 오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 값도 같이 오릅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네, 기본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면 부동산 시장도 폭락을 하게 돼요. 폭락을. 자,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네, 큰 폭으로 빠졌었어요. 정말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추가 더 하락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겼는데 네, 어떻게 좋게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상태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부동산 역시도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지금 부동산 값이 최근 2년 들어서 2배가 뛰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 있는 곳만 해도 이제 그 서울권이 아니거든요. 서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겠지만 3억짜리가 6억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4억이 8억이 되고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도 지금 10억에 분양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학군이 좋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냥 상권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건 맞는데 야 10억이라고? 좀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 거품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평범한 가격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번에 시세가 그렇게 뛰었다라는 건 거품이고 과열이라는 거예요. 투자 과열. 그건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결국 거품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좀 강하게 과열이 되면 순식간에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 증시들을 이제 연구도 하고 이런저런 관점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식과 부동산은 같이 가요.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되면 하락할 때 부동산도 최고가를 찍고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또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홍콩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각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이걸 분석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를 봤을 때 그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거품이나 과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기도권 부동산만 해도 3억, 4억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거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잠깐 잊고 지냈을 이 사이에 이제 6억, 7억이 돼버린 거예요. 저기 어디죠? 마포 같은 경우는 정확히 2배 올랐죠. 8억에서 막 16억 이렇게 돼버렸죠. 이걸 봤을 때 정말 거품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품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직감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라는 건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아파트인데 50억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거품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도 엄청난 뭐랄까요, 초호화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음마 아파트만 경우도 그렇잖아요. 초호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시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거품이에요.
무조건 거품. 그렇게 부동산이 오르게 된 요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자면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투자 심리가 강남 쪽으로 몰렸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강남 쪽 규제가 이제 돼갔고, 그 규제 때문에 돈들이 또 이제 외곽으로 또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2배가 올랐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심각한 과열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 과열이라는 건 어떤 발생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부동산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건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든지요, 단기적으로 과열 단계가 진압을 하면, 이때도 제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단기 과열, 그리고 이제 그 과열이 풀리는 상황에서의 급락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중요해요. 비트코인 차트도 보시면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 대상이든지 간에 이 정도의 각도로 오르다가 2배니까 속도가 더 빨라졌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더 치고 올라요. 갑자기 시세가 더 올라요. 그리고 나서 거기가 끝이에요. 거의 끝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다 있어요. 주식은, 투자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지금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건, 앞으로의 이 부동산 꺼지는 속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폭락 이슈가 다가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부동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라는 건 어떤 대상이든지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가 평상시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졌거나 가파라지는 순간부터는 이때가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조정이다 해서 반등 나오기도 하기도 해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반등이라는 건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 반등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격도를 띄우면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때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뉴스 보고 분위기 보고 일확천금 벌 수 있다라는 그 기대치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왜 그런 폭락이 일어나냐? 여기 샀던 사람들이 이제 다 팔아요. 왜 갖고 있어요? 여기서 괜히 팔아야죠. 빨리 2배 뛰고 3배 뛰었을 때 팔아야죠. 들고 있는 사람이 바본 거죠. 이때 팝니다. 기본적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맥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투자의 개념 맥인데, 예,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부동산 열기는 이제 과열로 진입을 했고, 그렇다라는 건 어떤 앞으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또 저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부동산이 그렇게 박살날 때는요, 증시도요 같이 박살납니다. 같이 박살나요. 그건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부동산 박살, 증시도 같이 박살. 근데 이건 당연한 거기도 한데,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이 과열됐다 풀렸다라는 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고점에서 그 부동산을 살 사람들, 실수요자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움직입니다. 지금은 약간 엇박자로 움직인 상황인데, 어쨌든 폭락할 땐 같이 폭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때 당시에는 현금을 미리 확보를 해서 저점에서 살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부동산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이 과열이 한번 터지고 나서 박살이 난 이후로는요,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 심리 자체가 위축이 돼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 뒤로는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도 많이 생겼고, 상처가 생기면 원래 그런 게 생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웬만하면 부동산을 건드리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조차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단계라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큰 매력은 못 느낀다 생각은 드는 입장이고, 그 외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오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부디 현금을 갖고 있으셔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부동산 싸내서
살 생각보다는 이미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모아서 주식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소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전에는 부동산의 거품 또 증시의 거품이 과하진 않았는데 지금 부동산의 거품이 과해지는 단계를 보고 또 증시도 마찬가지로 금방 오르거든요. 오를 땐 속도가 이렇게 과열이 단계가 접어들었을 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가 그제서야 이제서야 좀 오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좀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몇 번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증시라는 건 실시간 대응이에요. 결국 그것이 온다라고 해도 오르는 시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오를 땐 또 오르는 대로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하다 보면은 뭐 어쨌든 상황에 따라 다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수익을 가져가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잘 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속편한 이제 그래도 부담되죠. 가장 속편할 때가 아싸리 조정 받을 때예요. 아싸리 다 조정 받으면 그때는 이제 속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에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주식에 이제 안 쳐다봐요. 주식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주가가 가벼워져요. 올라가기가 가벼워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